인체 내에 무려 12,000가지가 넘는 효소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사실 아직 효소의학이 그렇게 발달하지 않아서 모르는 효소가 더 많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포 단위에서부터 심지어 동맥이 혈액순환 하면서도 70가지가 넘는 효소가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알려져 있고요. 간이 해독할 때도 역시 효소가 작용을 합니다. 그러면 질병 상태가 됐다라는 것은, 특히 노화가 굉장히 빠르게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은 다 효소 부족의 결과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발효 음식 자체는 매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저도 소화 잘 못 시키고 지금 효소가 부족한 분들에게 꼭 권하는 발효 음식이 바로 동치미, 물김치입니다. 소장님 책에 보면 효소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효소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효소 제품을 먼저 떠올리기 쉬운데요. 이미 생명체에 가지고 있는 촉매 단백질로 이해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가 지금 나도 모르게 심장이 다 뛰고 있잖아요. 혈액순환하고 있고, 소화, 면역, 배설, 눈을 깜빡이고,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 인체 내의 효소 반응의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살아있는 생명체, 동물이든 식물이든 살아있는 상태라는 것은 효소가 지금 작동을 하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근데 효소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쉽게 접하는 것은 바로 소화 효소인데요. 먼저 침. 네, 침 꼭꼭 씹어야 다 좋다라는 건 알고 있잖아요. 침에 들어있는 아밀라제가 밥을 꼭꼭 씹었을 때 탄수화물을 분해해서 포도당으로 바꿔주는 작용을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단백질의 소화 효소는 프로테아제, 펩신, 페시노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지방의 소화 효소는 리파제 이렇게 알고 있는데, 보통 아제, 에이즈라는 단어를 붙여서 인체 내에 무려 12,000가지가 넘는 효소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사실 아직 효소의학이 그렇게 발달하지 않아서 모르는 효소가 더 많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포 단위에서부터 심지어 동맥이 혈액순환 하면서도 70가지가 넘는 효소가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알려져 있고요. 간이 해독할 때도 역시 효소가 작용을 합니다. 그러면 질병 상태가 됐다라는 것은, 특히 노화가 굉장히 빠르게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은 다 효소 부족의 결과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효소 치료로 유명한 신현재 박사의 책을 보면 결핵 환자 111명의 환자들의 효소를 측정했을 때 무려 82%가 정상 수치 미만이었다고 해요. 또 건선, 아토피, 알레르기, 피부 질환, 또 다양한 질병이 있는 상태의 사람들은 대부분 효소가 부족한 상태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과 어른을 보면, 아이들과 이 노인들을 보면 확연한 차이가 모양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바로 효소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 어린 아기들은 어떤가요? 침도 막 줄줄 흘리잖아요. 근데 어르신들 또 많이 이제 병에 있거나 나이가 많은 분들의 경우는 침도 잘 안 나온다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상담을 할 때도 침이 잘 나오세요? 라고 꼭 물어보거든요. 침이 잘 나온다는 것은 몸에 효소가 충분한 상태. 침도 잘 안 나온다는 것은 우리 몸속에서 작용하는 미세한 세포 단위, 또 여러 곳에서 작용하고 있는 생명작용에도 효소가 부족하다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건강한 몸은 효소가 충분한 몸, 건강하지 않은 몸은 효소가 부족한 몸,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 효소가 충분한 몸을 만드는 것이 건강과 또 질병을 예방하는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소화효소만 말씀드렸지만 사실 효소에는 소화효소, 대사효소, 잠재효소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화는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것들이고, 그 외에도 인체 내에서 모든 일어나고 있는 대사에 작용하는 것이 바로 대사효소이고, 그 이름이나 하는 일들은 아직 다 밝혀지지 않은 것들이 훨씬 많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바로 잠재효소인데요. 이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마치 통장에 잔고가 없으면 이거 좀 불안하잖아요. 근데 통장에 잔고가 많으면 뭔가 좀 마음도 여유가 있고 편한데, 이것처럼 인체가 잠재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효소가 많을 경우 갑작스러운 어떤 바이러스 침입이나 어떤 사고나 스트레스 상황에서 몸이 대처하는 능력이 빨라집니다. 효소가 많은 것은 무기가 많다라는 뜻, 통장 잔고가 많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효소가 없다.
뭐 소화에 너무 많은 효소를 썼다거나 몸이 효소가 잘 못 만드는 몸이 됐다, 질병 상태가 됐다, 이럴 때는 잠재 효소가 많이 없어서 어떤 바이러스가 들어와도 항체를 만들어내는데도 효소가 필요하니까 항체 형성도 안 되고 뭐 면역력도 떨어지게 되고 스트레스에 대한 완화 작용을 하는 것도 굉장히 많이 그 기능이 상실하게 됩니다. 그래서 잠재 효소를 늘리는 것이 건강의 중요한 요소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잠재 효소를 늘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바로 효소를 잘 보유하고 있는 몸을 만들어야 되는데요. 일단 소화 효소에 효소를 많이 사용하지 않아야 잠재 효소가 많이 남아있게 됩니다. 그러려면 과식하면 소화 효소를 많이 쓰겠죠. 너무 다양하게 먹어도 소화 효소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과일 식사를 하는 것, 좀 그래도 80% 정도만 좀 식사량을 너무 배부르게 드시지 않는 것, 이런 것들이 소화 효소를 줄이고 잠재 효소를 늘리는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체의 이 효소의 반응은 몸 곳곳에서 면역작용, 소화, 흡수, 배설, 대사, 혈관작용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효소의 양을 늘리는 몸을 만드는 것을 중심으로 한다면 질병 예방도 되고 노화도 더디게 할 수가 있습니다. 수사님, 그러면 효소 중에서도 발효된 부분들이 효소를 많이 살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알려주십시오. 네, 뭐 블루존에 나오는 장수 마을 중에 일본의 오키나와에서는 발효 콩인 나또를 많이 먹습니다. 그리고 뭐 에스키모인들이 신선한 과일 채소 못 먹잖아요. 네, 발효된 삭힌 생선을 먹습니다. 발효를 시켰다는 것은 우리 몸에 소화 효소로 소화시켜야만 하는 그 양을 굉장히 줄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효소가 이미 풍부합니다. 이 발효 음식은 누가 만든 효소냐면 바로 미생물이 만든 효소죠. 우리나라 발효식품도 많죠. 뭐 된장도 그렇고, 뭐 고추장, 그리고 김치도 역시 발효 음식입니다. 그래서 발효 음식을 먹는다는 것, 또 식초도 발효해서 먹는 것, 이런 것들도 같이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발효 음식을 먹는 것은 매우 도움이 된다라고 강조를 드리고, 다만 너무 지나치게 짠 장류 음식 있잖아요. 너무 짜서 염장한 그런 젓갈을 많이 먹는다든지, 너무 지나치게 짠 그런 된장을 너무 지나치게 먹는다든지, 이런 게 아닌 이상 발효 음식 자체는 매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저도 소화 잘 못 시키고 지금 효소가 부족한 분들에게 꼭 권하는 발효 음식이 바로 동치미, 물김치입니다. 네, 물김치 너무 지나친 양념 안 한 상태로 약간 정말 좀 슴슴하게 해서 먹을 때 그 물김치 속에 들어있는 발효 미생물이 소화를 굉장히 많이 돕습니다. 그래서 물김치 또는 오이, 채소 피클 같은 거 있죠. 네, 그렇게 해서 발효된 식초나 발효된 콩, 이런 것들을 먹는 것은 효소를 우리 몸에 보충해주고 효소 낭비를 막기 때문에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